이번에는 가변 폰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변 폰트 또한 앞서 알아본 가변 그리드 공식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변 폰트를 적용할 글자 크기 값 나누기 적용할 요소를 감싸고 있는 요소의 글자 크기 값을 하게 되면 가변 폰트 값이 나오게 됩니다. 보통 반응용 웹에서 글자 크기를 상대적인 단위로 사용할 때 상속 문제를 해결해주는 방법을 보고 가변 폰트라고 합니다. 실습을 통해 가변 폰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트 플러스를 실행시켜 새로운 문서를 생성한 후에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여기서 파라라는 클래스명을 가지고 있는 div 태그에 글자 크기를 4em, 즉 64픽셀만큼 지정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p 태그, 자식 태그겠죠. 자식 태그에는 글자 크기를 32픽셀, 즉 2em 크기만큼 지정하고자 합니다. 실습을 위해 스타일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라라는 클래스명을 가지고 있는 태그에 폰트 사이즈를 4em이라고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파라라는 클래스명을 가지고 있는 태그의 자식 태그인 p 태그에는 폰트 사이즈를 2em이라고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브라우저를 열어 확인해 보면 파라라는 클래스명을 가지고 있는 태그의 자식 태그인 p 태그가 엄청나게 커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파라라는 클래스명을 가지고 있는 태그에 폰트 사이즈를 4em으로 지정을 해놨기 때문입니다. 상속 문제가 발생하여 정확히는 6em 크기만큼 글자 크기가 현재 지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산기를 실행하고 우리가 지정하고자 하는 글자 크기인 32픽셀 나누기 그리고 p 태그의 부모 태그인 파라라는 클래스명을 가지고 있는 div 태그의 글자 크기인 64픽셀을 하게 되면 정확한 글자 크기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 값을 그대로 복사한 후에 붙여넣기 하고 브라우저에서 다시 확인을 해보면 이제 정확한 글자 크기가 지정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로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자리를 당기기만 하면 그리고 % 단위로만 바꿔주면 %로도 지정이 가능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폰트 크기가 동일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죠. 이렇게 매번 가변 폰트를 지정할 때마다 공식을 사용해서 글자 크기를 지정해야 할까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REM이라는 단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REM 단위는 최상위, 즉 웹문서의 시작인 HTML 태그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상속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단위 중 하나입니다. CSS3에서 처음 등장한 단위이기도 합니다. 한번 REM 단위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트 플러스를 실행시켜 새로운 문서를 생성한 후에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여기서 파라라는 클래스명을 가지고 있는 div 태그의 글자 크기는 4em, 즉 64픽셀입니다. 그리고 파라라는 클래스명을 가지고 있는 태그의 자식 태그인 p 태그에는 32픽셀, 즉 2em 크기만큼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실습을 위해 스타일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라라는 클래스명을 가지고 있는 태그에 폰트 사이즈를 4em이라고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파라라는 클래스명을 가지고 있는 태그의 자식 태그인 p 태그에 폰트 사이즈를 2rem이라고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저장을 한 후에 브라우저를 열어 확인해보면 상속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가변 폰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앞서 알아본 가변 폰트는 실제로는 가변 폰트가 아닌 점을 알 수 있는데, 그 이유는 EM 단위의 글자 크기로 인해 발생하는 상속 문제를 공식을 이용해서 해결하려는 방법일 뿐, 글자가 브라우저의 비율에 따라 줄어들거나 늘어나지는 않으므로 실제로는 가변 폰트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CSS3에서 처음 등장한 VW, VH, Vmin, Vmax 단위를 사용하면 브라우저의 비율에 따라 글자 크기가 늘어나거나 줄어들기 때문에 진정한 가변 폰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트 플러스를 실행시켜 새로운 문서를 생성한 후에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그리고 실습을 위해 스타일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한 후에 브라우저를 실행시켜 확인해 보면 글자 크기들이 들쑥날쑥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우저의 크기를 조절해 볼까요? 그러면 글자 크기들이 가변적으로 작동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로로도 늘리고 줄였다 해보면 두 단위만, 두 글자만 늘어들고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이 단위들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OVW 단위는 브라우저의 너비를 100을 기준으로 해서 글자 크기를 결정하는 단위입니다. VH 단위는 브라우저의 높이를 기준으로 해서 높이를 기준을 100으로 해서 글자 크기를 결정하는 단위입니다. Vmin 단위는 브라우저의 너비, 높이 중 작은 쪽을 100을 기준으로 해서 글자 크기를 결정하는 단위입니다. Vmax 단위는 브라우저의 너비, 높이 중 큰 쪽을 기준으로 큰 쪽을 100을 기준으로 해서 글자 크기를 결정하는 단위입니다. 예로 OVW라고 적용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브라우저의 너비에서 너비를 100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5% 크기만큼이 되겠죠. 그리고 VH 단위는 브라우저의 높이를 100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높이 값에서 5% 크기만큼이 글자 크기가 되겠죠. 이러한 글자 크기를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다음의 공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VW 또는 VH, Vmin, Vmax 단위를 적용할 글자 크기 값 곱하기 브라우저의 너비 값 나누기 100을 하게 되면 정확한 크기 값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저의 경우에는 브라우저의 가로 너비가 1920이기 때문에 5 곱하기 1920 그리고 나누기 100을 하게 되면 96이라는 크기가 나오게 됩니다. 정확히는 96픽셀 크기만큼 지정이 되어 있다는 의미겠죠. 이를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파라라는 클래스명을 가지고 있는 태그의 폰트 사이즈를 96픽셀로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브라우저를 열어 확인해 보면 VW 단위와 실제로 VW 단위를 지정한 글자와 픽셀로 지정한 글자의 크기가 동일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다시 브라우저의 크기를 줄여보면 줄어들고 늘어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